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9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후속 대책 무엇이 나오더라도 점점점. 제가 특례 관련해서 주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네, 7월 달에 2.3조를 썼던 것이 8월 달에 3.4조를 썼다. 금리 올린다니까 사람들이 막 땡겼어요. 이제 마감 달 때 되니까 또 막 땡깁니다. 오늘 9월 13일자 뉴스로 나왔는데요. 아마도 한 13일 정도까지 해서 이미 2조를 땡겨버린 것 같아요. 왜? 돈 떨어지기 전에 선수 쳐야 되니까. 자, 결과 오늘자 뉴스인데요. 이게 날짜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며칠까지 짓게 된 건지는. 어쨌든 37.6조를 사용했답니다. 지난번에 몇 조 사용했었나요? 35.4조. 35.4조에서 37.6조로 불과 열흘 사이에 2.2조를 썼네요. 9월 27일까지 한다고 했지만 27일 전에 마감될 것 같아요. 그죠? 39.6조 요거 마감돼요. 마감. 좀 세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7일부터 일반형 6억 초과, 집값 6억 초과, 연소득 1억 원 판매가 중단됩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땡겼었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 먼저 확 불을 지펴 놓으면은 아래까지 온기가 갈 줄 알았는데 아래까지 온기가 별로 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특례 보금자리를 그간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판매 중단 결정을 한 이유로 보인다. 요거 제가 뻥이라고 썼죠.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목되어서 판매를 중단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돈 너무 땡겼으니까 대출 금액이 너무 올라가는 게 주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특례 보금자리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한다. 일반형 판매 중단입니다. 일반형. 그 전에 끝납니다. 그 전에 끝나요. 27일 전에 끝난다는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돈이 2조 남았어요. 2조. 지난 오늘자 뉴스니까 13일 어제까지 집계겠죠. 12일까지라고 치더라도 12일 만에 2조를 다 썼어요. 2.2조를 썼어요. 남은 2조 돈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15일 동안 보름 동안이나 돈이 남아 있을까요? 그 전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치명적인 게 여기에 있었어요.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죠. 이것도 기간이 2년, 3년으로 막 늘어났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규 주택 구입하고 기존 집을 나중에 처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갑자기 이게 막혀버렸어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이게. 2주택자 이상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요거 자주 말씀드리죠. 2대8, 2대8. 이 중에서 3주택자 이상도 있을 것이고, 대략 한 15에서 한 18, 17%? 요 정도가 2주택자인데요. 이 중에서도 찐으로 돈이 많아서 2주택자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유하면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 물론 좋긴 하지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가 제법 시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갈아타기를 보통 많이 이용했죠. 상당수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특례 받을 이유가 사실 좀 많이 사라져요. 결국 이 돈 39조 6천억 가운데 95.1%가 소진되고 우대형 공급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우대형 위주로 한다. 결국 또 이 MBS 이것을 또 발행하게 되면 시장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또 역할을 하긴 해요. 한 달 평균 5조 원가량 지급되었다고 하고요. 초반에 많이 했다가 조금 덜 하다가 조금 덜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 중간에 좀 덜 했냐면은 특례 보금자리는 금리보다 더 싼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연소득 9천만 원 넘는 차주들이 돈을 많이 빌려갔다. 결국 비싼 집을 좀 제법 소진시켜줬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고 그럼 대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대구는 어차피 6억 이상짜리 집이 많지가 않아요. 6억 이상짜리 집이. 근데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잖아요. 시장 분위기. 수도권이 안 좋다 하는데
지방이 지 혼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일반형의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둔다. 돈 빨리 소진되어 버리니까 당한 것으로 강수를 두었다기보다는 강수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정부가 이 두 손 등 들었다. 이거 대출 너무 땡겨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고요. 또 하나 정부가 벌인 것은 50년 주담대를 줄였다. 이 당국 경계령 요 시점으로 제가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야 그래도 있어봐라. 야 네가 옛날 떨어지는 이야기만 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2% 올랐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2% 크게 느껴지시나요? 요게 요 정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영화 보고 말씀드렸던 빅숏 영화 보고 말씀드렸던 거, 이 사람 이 천정 모르고 올라가던 이거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엄청난 베팅을 하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네,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우리 몇 개월, 며칠 요 사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뭐 폭락을 기다리건 폭등을 기다리건 너무 일희일비하고 여기 목매고 있으면은 생업이 안 돼요. 추석 아무리 대목이라도 이렇게 장사 안 되나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서무시장 안 팔린대요. 그냥 뭐 시장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시장도 조금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저도 이 신혼 초기에 이 시장 몇 번 가고 물건 좀 사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빈정상하는 일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애기 엄마들 젊은 사람들은 10,000원짜리 티에 10,000원짜리 추리닝 바지만 똑같은 패션으로 다녀요.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좀 입었나요? 신세계 간다고 말하지는 말아요. 워낙 대구에 경기 안 좋다, 어렵다 이러면 신세계는 미 터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신세계에 있었는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아마 터져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손에 얼마나 물건을 들고 다니는지 그게 문제일 텐데 결국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거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가 오르는 것 제가 유가라든지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VIP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잘 봅니다. 물가가 장난 아니다. 할매들이 님보다 돈 많이 쓸 텐데요. 이런 글도 있는데, 삐딱한 이런 글도 있는데요. 사실 할매들도 그렇게 소비 많이 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은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좀 생각해 두고, 고금리나 이런 부분들, 나름 뭐, 이자 부담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좀 경계태세, 진돗개 1호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아마, 치고 올라갔어야 될 텐데, 오늘 아실에서 이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오늘 무척이나 또 매물이 궁금해지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4페이지 건너뛰고, 자, 거래량 92건, 거래량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급하게 돈 막 땡겨갖고 막 일단 계약하고 봐야 되니까. 자, 2주 전과 견뎌봤을 때 LH도 120건, 130건의 도움을 받았을 때의 거래량하고 맞먹을 정도니까 8월의 거래량도 양호했다. 8월의 거래량이 왜 양호했냐? 특례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땡겼다. 그럼 9월의 거래량은 더 양호할 것이다. 왜? 또 돈을 더 많이 땡겨버리니까. 네. 어쨌든 제가 1880이라고 써뒀는데요. 월말이 되면 한 2200건 정도 나올 거라고, 네, 요 정도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 지역들도 전월 대비 거래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막 잘하면 9월의 거래량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또 비싼 거 아파트 몇 건 거래되면 또 시끌벅적하죠. 이제 비싼 거 사고 싶어도 이 대출이 이제 문제가 돼요. 나 갈아타고 싶어도 비싼 걸로 갈아타고 조금 못나니 조금 더 싼 물건 정리하고 싶더라도 그게 쉽지 않더라. 갈아타고 이게 돼야지 나도 갈아타고 놈도 갈아타는데 내가 막혀버리면 놈들도 막혀버리고 이 차차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를 했을 때 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저거에 의해서는 좀 숨통을 틔워줬어야지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하고 270만 가구의 공급에 박차를 가할 텐데 조금 어려워 보이죠. 분양가가 또 높여서 나오는 건 명확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브라운스톤 버머 오늘 몇 건의 거래가 보이던데요.
대략 한 30% 빠졌다고 보여. 스래프 6억 9,500, 45층입니다. 45층. 직거래였네요. 캐치골드 받고 5단지 30% 정도 빠져 있고요. 다시 이게 슬금슬금 빠지면 조금 불안할 거예요. 네, 한 30% 제가 말씀드렸다가 근래에 28% 정도 빠졌네요. 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조금 미끄러져 내리는 이 현상을 보인다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브라운스톤 버머 오늘 거래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되었네요. 좀 날짜가 좀 애매한 것도 있긴 해요. 월베 힐스테이트 60평에 6억, 평당 1,000만원, 동대구 이안센트럴D 5억 9,500, 9평에 5억 9,500. 저는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 하면은 저 60평 요거 살고 싶어요. 요거 살고 싶어요. 이 9평하고 60평하고 레벨이 다른데. 근데 요거 좀 또 국민 평형이 아니고 또 더 넓은 평형으로 가면은 또 그에 따른 또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것도 무시 못 합니다. 예. 50평에 5억 5천, 수성동 4가 50평에 5억 5천. 대신 센트럴 자이 5억 3,800.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요 타입에서는 15로 보입니다. 대구역 센트럴 자이 39평형 25% 써줄게요. 대명역 센트럴 렐리프 5억 초반. 자, 신축의 가격 요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감으로 알고 계셔야지 새로 분양을 하거나 하면은 이 견주어 볼 수 있겠죠. 가격을 견주어 볼 수 있겠는데 대신 센트럴 자이 5억짜리도 거래가 보이고요. 연경 아이파크 39평에 4억 7천. 조금 잘 받은 느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경 아이파크 이거 2년차 지나고 났을 때 제가 했을 때 국평도 호가 6억 있었어요. 네이버 부동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30%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직거래 한 건 건너뛰기요. 상인용 모아일가 파크뷰 국평 21층 네 거의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4억 1,500. 상인역 신랩들이 4억 1,200. 요게 조금 있잖아요. 뭐 상인동에 뭐 센트럴 자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중심이 과거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상인동이 압도적이었죠. 월성동에 뭐 거기 아파트 몇 개 없던 시절, 상권도 형성되기 전 그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상인 모아일과 파큐뷰 아마 한 20년 전이었다면 얘가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비슷해요. 연식은 한 14년? 뭐 차이 많이 나요. 한 10년, 12년 차이는 12년. 마다 필요에 맞춰서, 네,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의 40% 가까이. 네, 요 암산이라서 버트 계산이 안 돼서 이 정도로 해둡니다. 수성목 고롱할채 35% 정도 빠졌고요.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25도 보이고 35도 보이고 골고루 보이는데 저 무작정 사지 마라 방송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 해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식이 저거 또 기분 잡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에서 기회를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안 듣고 있다가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파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파는 입장에서도 나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파는 입장에서는 내 20% 고점 대비 20% 떨어진 가격에 팔면은 베스트. 사는 입장에서는 30% 떨어지면 한 중간 정도 요 정도 보고 한 35% 정도 떨어진 물건을 사면 괜찮게 산 느낌이 들고 그 정도죠. 거기서 뭐 10% 떨어져 봐야 과거처럼 작년 12월 올해 1월처럼 뭐 여기서 10% 뭐 20%도 떨어진다고 해도 그 정도 버틸 체력 되잖아요. 그 정도 버틸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몇 년 살면은 집값은 10% 20% 떨어져 있더라도 사실 본전이에요. 사실 본전입니다. 뭐 전월세 이렇게 뭐 사는 거나 이거나 뭐 고만고만합니다. 가격 오늘 3억 이상 거래는 그래도 이 정도 건너뛸까요? 대구 시내 한복판입니다. 칠성동 평당 1,000만원입니다. 평당 1,000만원. 그 연식이 오래됐냐? 10년 차거든요. 10년 차에 평당 1,000만원 대구 시내 한복판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이 시절이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 네.
흥미 부르죠. 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종종 괜히 계속 꾸준히 보이죠. 네, 조금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보시고요. 네, 한 35%. 요런 것들 이제 오래되고 층수 높은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지어진 지 대비 세월도 또 많이 흘렀다는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5% 정도 조금 많이 빠지잖아요. 법물, 지산, 뭐 시지, 연식 보세요. 91년, 92년, 뭐 그맘때 엄청 실이 지어질 때 아닙니까?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30년 차에 도래하게 되죠. 그 용적률 무작정 올려줄까요? 이게 참 또 과제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야, 누구는 용적률 올려주고 서울에 어디는 올려주고 대구는 안 올려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도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도 용적률 400% 500% 해도 라고 요구하고 땡깡 쓰면은 사람 수가 워낙 많으니까 또 문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 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뭐 제가 뭐 특정 아파트 그냥 거론하고 싶은 건 아닌데 자 30년 차에 국평 아파트 뭐 대략 가격이 3억 정도 한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새 집을 받고 들어가려면 이 집만큼의 돈은 최소한 밀어 넣어야지 다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럼 집값은 조금 올라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오래된 연식에 살면서 우리나라 저축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통장에 한 3억씩 꽂아놓고 있는 사람 아니면 3억짜리 집에 내가 빚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집은 새 걸로 바뀌어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했어요. 집은 새 걸로 바뀌어요. 근데 빚이 갑자기 3억이 생겨났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집값도 6억짜리 가지고 있고 또 막 이렇게 이것저것 꼬이면요. 의료보험 같은 것들도 또 지장이 있고 머리가 아픕니다. 앞부분 뒷부분 크게 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6억 이상 거래 이제 주춤해지겠죠. 수도권 거래량 더 주춤해지겠죠. 비싼 아파트들의 움직임 주춤해지겠죠. 그러면 싼 아파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 자 이제 우리가 갈 때다 하고 반란을 일으킬까요? 분양권 거래는 계속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거래는 고만고만. 한번 딱 봐도 이 페널티당 대신 오늘 가격 5억 정도의 거래 일어났어요. 자 이거 전세 살던 사람이 샀을 그런 것들도 가능성은 있죠. 그거는 아실이라는 곳에서 여기 층수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됐는지 거래 내역들을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오늘 경매 물건도 한번 훑어봤는데 수도권에 오늘 뉴스 나왔죠. 7억짜리 상가가 3억에 거래된다. 이것도 지가 할 거 있어야 사죠. 3억에 해서 그럼 아마 임대료를 낮추면 되긴 할 텐데 또 임대료를 낮춘다 그러면은 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뒷부분들 가볍게 생각보다 가격 반등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고민될 거예요. 은행 금리가 높아지고 저런 부분들에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면은 금리 얼마나 작년이나 이럴 때 작년도 아니네요. 올 초중반만 해도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 6% 중반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이 변동금리로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금리를 만났어요. 2년 전에 대출 낼 때는 2.5%에 대출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2.5% 이거 맞추는 것도 딱 맞춰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내는 집에 딱 맞춰서 들어가요. 근데 웬걸 갑자기 월 100만 원 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50만 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죠. 아직까지 고금리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는 상황. 왜?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가 좀 떨어질만 하면은 유가가 오르고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